요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접하는 정보의 양을 계량화하면 대략 34GB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양이 단일한 종류의 양이 아니라 수많은 기기와 매체를 통해 얻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무작위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의 깊이 있는 사고 회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책을 읽어도 뭘 읽었는지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오랜만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려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카톡을 하고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스압주의, TLDR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압주의는 스크롤 압박주의의 줄임말로 디지털 매체에 긴 글이 있는 경우 이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TLDR은 Too Long Didn't Read의 줄임말로 스압주의와 비슷한 내용으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다,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인 거죠. 이런 용어들을 보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 글이 나오는 경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거나, 그런 용어가 있는 경우 제목만 훑어보고 대충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귀찮아서?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기는 읽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없거나 이해를 다 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독서와 문해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메리엄 울프의 다시 책으로입니다. 문해력,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독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 더 넓게는 읽고 쓰는 능력을 포함해 그것을 활용하여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결합하여 나의 것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후천적 노력이 필요한 문화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영상, 소셜미디어, 게임, 이미지 등의 디지털 매체가 글자 중심인 인쇄 매체보다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책이나 인쇄 매체를 읽는 뇌의 회로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 자기 성찰, 상상력, 공감 능력이 자라지 못하고, 또한 자신만의 지식 창고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의 지식 창고에만 의존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보의 과잉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깊고 밀도가 있는 지식보다 밀도가 없고 부담이 적은 정보와 지식, 즉 소화하기 쉬운 정보만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유아식을 아기 때에만 먹지만 성장하면서 소화하기 힘든 단단한 음식들도 먹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지식이나 정보 역시 우리가 다루기 힘들거나 소화하기 힘든 것들도 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은 후천적인 것이라 하였는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의 가소성이라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소성이란 어떤 물체의 외부의 힘, 압력 등이 발생할 때 그에 따른 변형이나 변화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뇌의 가소성이란 외부에서 오는 정보나 자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신경 통로를 만들고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고 배우고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다시 읽을 수 있는 뇌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는 독서만이 좋은 것이고 미디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매체를 접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이 발생합니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등에서 시각활동, 인지활동, 언어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한 단어를 보더라도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전체 맥락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의 뇌의 다양한 부분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 해석에 앞서서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뒤의 부분들을 예측하면서 읽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얻은 정보나 우리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인지하고 해석하는 속도를 늘려주고 더 깊이 읽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내용에 깊이 있게 들어가 생각해보게 하는 깊이 읽기 능력은 사람들에게 부족해진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독서가 왜 중요하고 책을 포함해서 긴 글을 읽는 것과 그것에 따른 깊이 읽기가 왜 중요한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력,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작가의 친구들이 6단어로 이야기를 쓸 수 있겠냐 라는 말을 했는데, 해밍웨이는 이렇게 글을 써서 보여주었고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습니까? 죽은 아기에 대한 상실감, 슬픔,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마음 한켠에 떠나간 아기를 품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글을 읽으면서 사람은 심상, 이미지나 감정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문학 시간에 감정이입이라는 것에 대해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소설, 시를 통해 더 느낄 수 있겠지만 책을 통해 어떤 인물, 그 이야기, 단어나 문장을 통해 우리는 깊이 있게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읽으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와 자신의 세계와 관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 관점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깊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깊이 빠져 읽을 때 그 인물의 신체적 행동에서 손을 사용한다면 손과 관련된 우리의 뇌의 부분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극적인 장면에서 인물들의 행동에 동화하며 그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 신체와 연결된 뇌의 부분이 작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인내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경험이 부족해진 사람들은 이해와 공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혐오와 분열이 넘치는 시대가 많이 생긴 것도 사람들이 깊이 읽는 능력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독서가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독서와 깊이 읽기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함입니다. 독서나 글을 읽는 것은 새로운 것이 계속 누적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지식 플랫폼 또는 지식 창고가 생기게 됩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누적되어 온 배경 지식이 무언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빠르게 합니다.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지식을 용이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맥락 속에서 무언가를 예측하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깊이 읽기 과정을 통해 얻은 유추, 추론, 분석, 비판적 사고와 통찰입니다. 정보가 넘치고 복잡해지는 시대 속에서 유추, 추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며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외부로부터의 생각이나 타인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가치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신념만이 완벽하고 옳다라는 생각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은 좋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갈등, 남녀 갈등, 인종 간 갈등, 계층 간의 갈등과 혐오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진 채 타인에게는 비판적 사고가 아닌 비난적 사고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지 않는 것은 세상에 풀어진 독극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셜록 홈즈를 비롯한 추리 영화, 드라마를 볼 때 추리를 통해 범죄자를 잡는 것을 보면 묘한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단서 몇 가지로 사건의 경위, 과정을 추론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내고 여러 곳으로 분리된 퍼즐 조각을 맞춰 하나의 결론으로 치닫는 과정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범죄자가 누구인지 추론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런 추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책 읽기를 통해 유추하고 추론하기도 하고 읽어나가는 정보들과 기존의 배경 지식의 정보를 통합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 껴있던 안개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통찰에 도달합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독서와 깊이 읽기의 이점과 필요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한 가지에 두고 있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아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과를 살펴볼 때 아침에 울리는 알람부터 온라인 수업, 각종 문자와 카톡,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할애하는 시간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문서와 이메일을 처리하는 것이 많고 또 밤에 잠이 쉽게 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얻어 만든 나의 지식이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었다면 현재의 파편화된 정보들은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기보다는 단순한 주의 분산, 기분 전환, 오락거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리가 잘 된 핵심적 압축적 정보를 얻는 경향이 커지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석하고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매체나 기기에 있는 글을 읽는 것은
기존의 인쇄 매체나 책을 읽는 방식과 다른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나 온라인의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전체를 다 읽기보다 제목, 초반의 문장을 훑어보고 끝에 나오는 부분을 보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다시 중간부터 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훑어 살펴보고 F 형식 또는 지그재그 형식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정말 꼼꼼하게 알기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석으로 읽겠지만 디지털 매체의 글이 넘쳐난 시대 속에서 그런 글들을 읽을 때 대충 훑어보는 스타일이 일반화되면서 그런 디지털 읽기 방식이 사람들의 뇌의 구조에 자리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읽기 회로가 자리 잡혀 책을 읽거나 문서를 읽고 일을 처리하려 할 때 복잡한 내용의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은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독해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과 아이들의 수준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깊이 읽기가 수반되는 독서와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성인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신을 통제하고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하지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에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에 주의를 옮겨가는 것을 새것 편향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을 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호르몬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생깁니다. 외부 자극에 계속 노출되고 새로운 것을 쫓는 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중독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아이들이 온라인이나 디지털 매체를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직접적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언가에 쉽게 따분해하고 지루함을 느끼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기도 하죠.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자유로운 놀이와 활동들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가시키며 또한 어울리며 같이 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대담성과 책임감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에 매몰되는 것을 두고 보기만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노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에만 익숙해진 아이들은 깊이 읽기 능력이 결여되어 넘쳐나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을 하는 과정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그것을 처리한 작업 기억에서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빠르게 여러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시대 속에서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과 기억력의 발달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는 것은 나쁜 것이고 인쇄 매체를 통해 읽는 것만이 좋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과 주장은 앞서 말한 뇌의 가소성을 전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은 외부의 자극에 적응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의 읽기 회로가 있다고 하였는데 디지털 매체를 읽는 뇌의 회로와 인쇄 매체를 읽는 뇌의 회로가 어느 정도 다르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언가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에 계속 노출될 필요가 있으며 뇌의 가소성 원리에 따라 우리 뇌의 읽기 구조는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쇄 매체인 책을 읽음으로써 유추, 추론, 타인에 대한 공감, 비판적 사고, 통찰 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디지털 매체의 읽기 방식은 우리의 인지를 빠르게 전환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사운드, 디지털 코드와 언어 등의 읽기 능력과 그러한 방식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역량을 가지는 것은 마치 제2 외국어를 자신의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것처럼 두 가지 읽기 회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할 때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투, 억양, 제스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말할 때 한국어식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어, 일본어 등이 나오는 것이죠. 이미 뇌의 구조가 한국어를 말하는 것과 영어를 말하는 것이 다르게 설정된 것처럼 말이죠. 디지털 매체를 읽는 뇌의 회로, 인쇄 매체를 읽는 뇌의 회로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질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한 가지 읽기 구조만 형성되어 다른 구조는 가지지 않거나 어느 한쪽 구조에만 매몰되어 그것만을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로 너무 숨가쁘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날로그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으며, 아날로그 때문에 도태되어 간다면 우리는 다시 디지털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